네, 안녕하세요. 생존용 PPT 가이드 2회차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하고 있는 제 이름은 조정민입니다. 우선 혹시 1회차 안 듣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저는 PPT란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게 예쁘고 막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퀄리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PPT 디자인은 그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PPT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추구하는 것은 최대한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그 내용을 해치지 않고 관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정 수준, 그 수준 이상의 PPT를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기본기를 닦는데 이 수업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일정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정렬, 폰트, 색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춰줘도 90% 이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2회차 수업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개, 정렬과 폰트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회차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는 파워포인트를 정말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다. 아니면 메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가 1회차 강의에 뭐 단축키라던가 파워포인트 설치부터 환경 설정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거기 서식, 스타일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들을 올려놓았으니까요. 1회차로 먼저 돌아가셔서 복습 먼저 하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회차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폰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폰트가 비단 PPT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에 있어서 텍스트가 들어간 모든 디자인에 있어서 폰트가 그 디자인 퀄리티의 90% 이상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잠깐 같이 조금 일부를 시청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인과 디자이너의 차이 2편이에요. 왜 폰트만으로 일반인과 비전공자 그리고 디자이너와의 디자인 차이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의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폰트 자체가 사실 디자인이에요. 사실 저도 폰트 디자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폰트를 하나를 만들려면은 최소 2350자, 최대로는 10,000자도 넘게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야지 하나의 폰트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폰트를 만드시는 폰트 디자이너분들께서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모난 곳 없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나온 디자인이 바로 폰트예요. 즉 폰트도 하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크게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2가지 폰트를 알려드리면 격동 고딕과 격동 명조예요. 사실 이 고딕 폰트랑 명조 폰트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냥 빠르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모션 그래픽에 들어갈 그런 한 컷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지금 폰트를 보면은 제가 그냥 굴림체를 썼습니다. 이거 정말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죠. 자, 여기에 폰트를 격동 고딕으로 바꿨어요. 뭔가 두께감도 생기고 디자인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게 잘 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자, 이런 식으로 레트로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신문 느낌, 옛날 느낌으로 해봤는데 자, 이 폰트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궁서체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색하진 않죠. 뭐 옛날 컨셉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이 돼서 나옵니다. 어때요? 훨씬 더 레트로하기보다는 뉴트로한 느낌이 나죠. 이게 바로 격동명조라는 폰트인데 정말 실제로 많이 쓰여요. 실무에서도.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는데 이 폰트만 사용해도 디자인의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폰트빨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잘 선택하셔야지 디자인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잘 보셨나요? 아이고. 네,
사실 저 영상이 꼭 격동 고딕이랑 격동 명조 폰트를 이제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는 디자인에서 폰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거를 전달을 하는 거였고, 사실 저 두 폰트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긴 한데 유료 폰트라서 애초에 그 결제를 하지 않으면 다운로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폰트 제가 좀 이따가 무료 폰트 추천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영상에서도 뭐 명조와 고딕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폰트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딕, 하나는 명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좀 손으로 쓴 듯한 삐뚤빼뚤한 그런 손글씨 폰트인데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지금 영문이고 이쪽이 한글이죠. 한글 먼저 볼게요. 한글에서 이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 이렇게 살짝 똑바르지가 않고 뭔가 어느 쪽이 더 두껍다거나 얇다거나 이렇게 삐침이 있죠. 이런 거를 돌기라고 하는데, 그런 돌기가 있는 거를 명조체, 그리고 이런 게 없이 제거되고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균등한 선으로 만들어진 게 고딕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조체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옛날에 신문 같은데 그런데 자주 쓰이던 그런 폰트죠. 그래서 명조체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그런 더 신문이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폰트이고요. 대신 고딕체 같은 경우는 이런 굵고 얇음, 그 폰트의 리듬감 같은 게 아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모던하고 세련되고 뭔가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셉에 맞게 고딕을 쓸지 명조를 쓸지 이렇게 크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그 PPT 전체에 문장 하나를 빡 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고딕체를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명조체로 바꿔보면 조금 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뭔가 감정이 좀 실려 있는 것 같고, 메시지가 조금 더 설득력이 괜히 있어 보이는 뭔가 그런 좀 격정적인 느낌이 생겼죠. 이렇게 명조체는 뭔가 인용구라던가 좀 딱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다른 대부분의 곳에서는 고딕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PPT에는 그 폰트에도 3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듯이 PPT에 존재하는 텍스트들도 크게 한 3가지 정도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메인 폰트.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따지자면 지금 이 텍스트의 3가지 카테고리라는 저 제목 부분이 메인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서브는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콘텐츠 영역, 그쪽을 이제 서브 영역이라고 제가 임의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뭔가 다른 뭐 이쪽에 넣는 브랜드 네임이라던가 아니면 저 페이지 수라던가 뭐 여기 산업 분석 아니면 뭐 아이템 소개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첨언하는 거 뭐 그런 포인트 부분으로 쓰여지는 기타 등등 다른 영역에 쓰이는 거를 제가 포인트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보통 PPT 하나를 만들 때는 뭐 고딕을 쓸 거면 고딕만 전체적으로 다 쓰고, 명조를 쓸 거면 다 명조 위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하나를 설정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메인, 서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영역을 좀 나눠서 최소 1개, 뭐 최대 3-4개 정도 안에서 내가 이 PPT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폰트들만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서브, 포인트를 나눴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모두 산세리프체, 즉 고딕체로 지금 만들었죠. 그리고 메인은 뭐 같은 폰트군 내에서 더 두꺼운 폰트, 서브는 그 폰트군 안에서 더 얇은 폰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PT 전체에 메인은 다 저 폰트, 서브는 다 저 폰트, 이런 식으로 폰트의 일관성을 줘서 통일감을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한번 딱 메인이 이런 폰트구나, 뭐 서브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뭐 10페이지, 20페이지가 넘어가서도 딱 그 폰트만 보면 이쪽이 중요한 포인트인가 보다, 뭐 이쪽은 그냥 첨언을 한 건가 보다 라고 자동적으로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뇌에서 거쳐야 할 노동의 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뭐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메인이 이 폰트였는데 갑자기 뭐 10페이지가 넘어서부터는 갑자기 메인 폰트가 이런 뭐 폰트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 어디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뭐 그냥 갑자기 뭐 그냥 부록처럼 넣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뭐 한 두세 명이서 따로따로 만들고 합쳤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그런 피곤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폰트의 일관성을 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고딕체로 세련되게 많이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용구 아니면은 어디 기사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런 경우에는 명조체를 조금 가미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어요. 제가 예전에 만든 PPT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숫자 02번 슬라이드고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는 이 챕터 이름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나눔 스퀘어로 적용을 했고 딱 봐도 여기가 이 PPT 전체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메인 메시지 이걸 전달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마켓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딱 봐도 그냥 서브 내용 그리고 이쪽은 인용구 이런 식으로 폰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딱 슬라이드 내용을 읽기 전에도 딱 봐도 이 부분이 중요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슬라이드도 보시면 지금 이런 이쪽 여기 블록 반투명 블록에 있는 게 이제 메인이고 여기 사람 얼굴 옆에 있는 것들도 다 메인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지금 같은 폰트예요. 같은 폰트 안에서 굵기만 달라져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공모전 PPT 다룰 때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면 기회가 있으면 중간에 좀 다뤄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쪽이 다 서브 부분 그리고 이쪽은 인용구 누가 봐도 그래서 조금 더 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뭐가 덜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를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쪽이 제일 얇은 폰트, 이쪽은 조금 더 두꺼운 폰트, 이쪽은 더 두꺼운 폰트 이런 식으로 같은 서브 영역 안에서도 아니면 메인과 서브 사이에 이런 굵기 차이를 좀 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 파워포인트의 기본으로 있는 굵게 효과, 볼트 효과를 줘서 한 게 아니라 같은 폰트군 내에서 그냥 더 두껍게 애초에 디자인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볼트 처리 굵게 하면 되지 왜 다른 폰트를 쓰나요? 라고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샘플로 비교해본 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워낙 미니멀하게 깔끔한 폰트라 좀 차이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미디움 폰트, 이쪽이 아예 두껍게 디자인돼서 나온 볼드 폰트예요. 그리고 이쪽은 미디엄이고 미디엄에 굵게 효과를 준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그냥 미디움 폰트에서 볼드 효과를 주는 건 볼드 효과라는 것 자체가 그냥 디자인에 대한 그런 고려 없이 단순히 뭐 이 미디엄 폰트에서 상하 좌우로 뭐 2픽셀씩 더 늘려라 이렇게 넓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돼서 나오는 게 볼드 효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디자인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영상에서도 폰트 디자인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더 두꺼워졌을 때 이쪽에 여백은 얼마나 그래도 띄어져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픽적인 전체 디자인의 느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더 조금씩 조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되어서 나온 게 볼드 폰트인데 굵게 효과를 줘버리면 딱 여기 피읍에서 좀 보이죠? 이 피읍에서 삐친 부분이 거의 위쪽이랑 닿으려고 하면서 그래픽이 깨진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반면에 왼쪽에선 그 여백이 확실히 띄워져 있죠. 지금은 굉장히 심플한 폰트라 이런 게 덜한데 더 디자인 효과가 강한 폰트일수록 이렇게 그래픽 효과가 깨지는 게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굵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은 폰트군 내에서 더 두꺼운 폰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폰트 안에서라도 그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이렇게 아주 얇은 것부터 아주 두꺼운 것까지 굉장히 많은 폰트들을 디자인해서 배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굵기를 다 다운을 받아 놓으면 나는 이번 PPT에서는 메인 폰트는 이거로 하고 서브는 이 정도 그리고 중간중간 혹시 애매한 게 있으면 뭐 이런 폰트를 써야겠다 라고 내가 임의로 그 두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볼드체를 하면 난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볼드를 2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트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나는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 뭐 센스가 없어서 어떤 게 예쁜 폰트고 어떤 게 좀 촌스러운 폰트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긴 눈누라는 곳이거든요. 이 사이트는 우선 좋은 점이 모두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들만 모여져 있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대목에 쓰인 여기 어때 잘난 체도 있죠? 애초에 좀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폰트들은 뭐 촌스럽다 이런 느낌 없이 그래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폰트들이 조금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이 눈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소프트웨어라는 곳인데요. 네이버 소프트웨어 이 링크 타고 접속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눈누처럼 선별된 폰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웬만한 폰트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또 한국 기업이니까 한글 폰트 위주로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폰트 카테고리에 보시면 굉장히 뭐 그래픽 코딕, 명조, 붓글씨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 나는 정말 옛날 컨셉으로 무슨 7080 컨셉으로 만들고 있어서 어떤 붓글씨, 손글씨 느낌이 엄청 필요한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땐 뭐 여기 와서 조금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다양한 폰트가 있는 좋은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구글 폰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구글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답게 전 세계 폰트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카테고리 그 필터 설정에서 코리안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 되는 폰트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폰트가 있다 보니 그 한국 폰트만 모아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수가. 그리고 별로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요. 그런데 내가 가끔 디자인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한자를 넣고 싶다던가 뭐 일본어가 꼭 있어야 된다던가 좀 이렇게 글로벌한 것들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구글 폰트에서 좀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사이트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폰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디자인 폰트라는 건 그냥 좀 폰트 자체가 디자인이 되어서 정말 예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폰트들을 좀 모아봤어요. 제목용으로도 물론 써도 좋고요. 하나는 지금 제가 제목에 쓰고 있는 여기 어때 잘난 체죠. 이건 굉장히 몽글몽글 하면서도 깔끔한 세련된 느낌을 줘서 유튜브 자막 같은데 아니면 썸네일 같은데 엄청 많이 쓰이는 폰트인 것 같아요. 쿠키런도 마찬가지고요. 스웨거체 같은 경우는 워낙 옛날부터 쓰던 거라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트렌드가 지났나 할 수도 있는데 한글 폰트 자체가 이렇게 양옆에서 좀 누른 듯한 길쭉한 폰트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폰트가 필요할 때 꼭 찾게 되는 그런 좀 스테디에 가까운 폰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글씨 폰트는 사실 제 마음에 찰 만큼 예쁜 폰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발표용 PPT를 만들 때 그렇게 자주 쓰이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2개 정도만 넣어봤어요. 더 페이스샵 잉크 더 리퀴드 이거 정말 스테디죠. 손글씨 폰트 하면 거의 1순위로 떠올리게 되는 정말 예쁜 무료 폰트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가장 예쁜 손글씨 폰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으로도 쓸 수 있고 본문으로도 쓸 수 있는 정말 무난 각 고딕 폰트들도 모아봤어요. 지금 여기 옆에 라이트, 볼드, 세미 볼드 이런 게 보이시죠? 다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굵기를 지원하는 폰트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굵기가 나와 있어서 제목으로도 쓸 수 있고 뭐 본문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모로 유용한 폰트들이라서 나는 폰트를 많이 깔기가 귀찮다. 그럼 이쪽 페이지에 있는 것만 다 깔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마켓 산스 같은 경우는 요새 제 최애거든요.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디자인 폰트적인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별거 없이 그냥 빈 화면을 저것만 써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폰트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플 고딕 같은 경우는 여기 산돌이 들어가 있죠. 산돌이 폰트 회사인데 엄청나게 예쁜 폰트들을 만들지만 다운로드 자체가 그 유료인 회사예요. 아까 말한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격동 고딕, 격동 명조 같은 폰트들이 이 산돌 회사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한국 그 제품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에 이제 기본으로 들어갈 시스템 폰트를 산돌에 의뢰해서 이제 한글 폰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산돌이 그걸 무료로 배포를 한 게 애플 산돌 고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맥에서 보이는 그 깨끗한 가독성, 그 텍스트만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예쁜 그 감성, 그게 좀 탐나신다면 애플 산돌 고딕을 깔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애플 산돌 고딕이랑 지마켓 산스 이거 두 개를 섞어서 PPT를 보통 많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노트 산스 같은 경우는 이 노트 산스라는 것 자체가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약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폰트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애플 고딕이나 지마켓 찬스보다는 예쁜 느낌은 조금 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구간이 명관 아니면 뭐 스테디가 뭐 그거다 아니면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들 아시죠? 좀 가장 베이직한 약간 또 요새 이런 느낌이 좀 트렌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노트 산스도 사실 요새 다시 트렌드를 타고 있는 그런 폰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눔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무료 폰트들 있잖아요. 나눔 굴골. 거기서 가장 유용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폰트가 바로 이 나눔 스퀘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코프업 도둠은 이거는 출판업계에서 무료로 이제 쓰라고 여기 코프업 도둠과 코프업 명조를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출판업계에서 이제 태생이 출판업계라 그런지 뭔가 디자인적인 면을 최대한 없어지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미니멀? 정말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정말 깔끔 그 자체? 그래서 텍스트만을 이제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조 폰트죠? 이거 조금 더 격정적인 느낌을 줄 때는 노트 산스 본명조. 맞아. 이게 노트 산스가 이제 한글 이름으로 본명조고, 노트 산스 이거 고딕도 본고딕이거든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디자인적인 느낌을 줄 때는 아리따 부리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폰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아시아 폰트도 폰트 회사예요. 아까 산돌처럼 그 유료로 라이센스를 파는 그런 폰트 회사인데, 여기는 산돌과는 다르게 다운로드 자체는 무료로 받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업용 뭐 라이선스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포스터를 만들겠다, 뭐 아니면 유튜브에 상업 그 수익 창출용으로 뭐 자막을 만들겠다 할 때 조금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요새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폰트도 굉장히 예쁜 폰트들이 많아요. 여기 굴림체를 좀 뉴트럴하게 해석한 유굴림체, 그리고 이 무난한 아시아 고딕, 여기 영화 자막 폰트를 엄청 많이 쓰이죠. 시네마. 그리고 이건 옛날에 많이 쓰였던 옛날 사진관 폰트, 이런 게 다 지금 앞에 A가 붙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 폰트에서 나온 폰트들입니다. 폰트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다 편하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수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되게 간지나게 영어로 폰트를 좀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좋을 영어 폰트들입니다. Tuesday Night 이거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활용도가 좋은 폰트이고요.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으로 만들 때 너무 유용하고, 몰거나이트 같은 경우는 좀 잡지 느낌을 나는 내고 싶다, 이럴 때 자주 쓰이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저의 최애 몬트세랏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지원은 안 되지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너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너무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지금 보시면 엄청 얇은 것부터 엄청 두꺼운 것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굵은 쪽 보시면 느낌이 오겠지만 제가 한국어 폰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마켓 산스랑 느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지마켓 산스, 그리고 아까 그 몬트세랏, 그리고 이 본문 폰트로 애플 고딕,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이 몬트세랏 기본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이 굵기가 기본이고요. 그거보다 얇은 거, 그거보다 두꺼운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몬트세란, 지마켓 산스, 그리고 애플 고딕 이거는 꼭 꼭 설치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아마 아이캔버스의 그 RG 파일로다가 자료실 같은데 폰트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저작권이나 이런 데 걸리는 부분은 없겠죠? 한번 알아보고 올리던가 말던가 한번 최대한 올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용할 때 주의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인지 그 라이센스를 꼭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주세요. 그냥 뭐 그 폰트 이름 네이버에 치면 그 회사 들어가서 라이센스 다 나와 있거든요.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폰트 이름만 보고 조금 판단이 가능한 건 아시아 폰트 앞에 A가 붙은 거, 그리고 2102 붙은 거, 윤으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산돌이 붙거나 사실 산돌은 근데 애초에 다운로드 자체가 유료로 다운로드 받는 거라 어디서 불법 파일을 구해오지 않으시는 한 걸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산돌이 예쁜 폰트가 정말 많은데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이 폰트 예쁘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아마 거의 90% 이상 산돌 폰트일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과제용, 그냥 학교 PPT, 발표 PPT용이다 이런 거는 뭐 상업용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고 해도 아마 괜찮아요. 보통 교육용은 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폰트를 이제 만들 때 시각 보정이 조금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이게 더 페이스샵 잉크 더 리퀴드체인데 지금 그 대문자 Y랑 N만 너무 눈에 띄고 있죠. 시선이 그리로만 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글씨 사이즈가 일정할 텐데 Y랑 N만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 줄여주시면 이렇게 어디 눈에 거슬리는 부분 없이 매끈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N이랑 M만 너무 눈에 툭 튀죠. 너무 툭 올라나 있죠. 그래서 2, 3포인트 정도 줄이면 대문자 느낌은 살리면서도 이렇게 너무 툭 튀어나오지 않게 예쁘게 균형 있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위쪽을 보시면 대문자랑 소문자랑 사이즈가 똑같은 건데 지금 약간 마치 HHSH라는 게 있고 그거의 약자 풀이를 설명한 듯한 뭔가 www 해서 뭐 월드와이드 웹 이렇게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문자들을 조금 줄여주면 뭐 그 약자를 풀어 쓴 그런 느낌 없이 균형 있게 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문으로 무언가를 작성을 했는데 어딘가 어설프고 어딘가 너무 좀 정갈하지 못한 느낌이 나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내가 대문자 크기를 시각 보정을 안 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문 폰트에 대해서 적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뭐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으신다면 뭐 그냥 크기를 갖게 해도 괜찮은데 정말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뭔가 어딘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한번 적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시각 보정을 많이 하게 되는 곳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그래프나 퍼센티지 같은 거 우리 발표나 공모전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도형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숫자보다 퍼센트에 눈이 더 가요. 너무 퍼센트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조금 툭 튀어나온 부분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은 시선이 이상한 곳에 분산되지 않고 딱 가야 할 곳, 중요한 곳에 딱 머무르게 되는 그런 집중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폰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시간이 이제 너무 길지 않게 폰트 정도로 해서 영상을 지금 끊고 그 다음 영상에서 정렬에 대한 얘기를